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의 뒷모습만 쳐다보고 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몸매와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도 어느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쓰니 욕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나름 조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제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와 여자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못했어요. 결혼 전에 연애를 많이 못 해본 게 조금 후회되기는 합니다. 만약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보고 여자에 대해 많이 알았다면 지금의 제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까요? 저는 잘생겼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 편이긴 하지만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없어서 여자들이 제게 다가왔다가도 재미가 없어서인지 금방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여자친구 한 번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만 한 덕분인지 나름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유일하게 제 어줍지 않은 개그에 반응하며 웃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제가 재미있다는 듯 크게 리액션을 해주고 웃어주는 그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청순한 외모에 하얀 피부, 그리고 분홍빛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제가 그런 그녀를 함부로 넘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그냥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부서 회식이 있었는데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선배들이 술을 따라줘도 잘 못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니 분위기 흐리지 않게 잘 마셔야지라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때 그녀가 저 대신 술을 마셔주었습니다. 다들 호응하며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저를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대신 마셔주면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소원이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제 소원.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고 다들 술판에 또 빠졌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다들 해산했고 그녀는 저에게 소원을 들어달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씨,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알죠? 아, 네, 소원, 얘기하세요. 저 집에 데려다 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아, 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녀와 저는 나란히 걸으며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식 장소와 그녀의 집 거리가 가깝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금세 그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다 왔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 요한씨, 저랑 사귈래요? 네? 제가요? 저 요한씨 좋아하는 티 엄청 냈는데 저 별로예요? 아, 아니요. 저도 수연씨 좋아해요. 그녀의 고백으로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고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해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녀를 보고 엄청 부러워했어요. 예쁘고 착한 그녀 같은 여자를 네가 감히 어떻게 만나냐며 부러워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저희의 만남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녀랑 만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그녀는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싶긴 했지만 아직 그럴 만한 여유가 되지 않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여유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한 1년 정도만 그럼 자기네 집에서 사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처가살이를 하는 게 살짝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지금 결혼을 해야 1, 2년 신혼생활을 하고 30이 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기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예쁠 때,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할 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녀와 결혼을 하고는 싶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후 처가살이를 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조부모님 손에 커왔다 보니 이렇게 가정적이고 화목한 분위기에 있으니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말대로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말은 그녀가 먼저 꺼냈지만 그래도 프로포즈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본격적인 처가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도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하셔서 지금의 아내를 낳아 굉장히 젊은 편이셨어요. 그리고 외모도 이쁘시고 몸매도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장모님께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장모님 제 수저 위에 반찬을 올려주실 정도로 다정하고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부모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자란 저는 그런 장모님의 모습이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눈이 갔는데 한 번은 장모님이 샤워를 하시고 머리를 수건에 싸시고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오셨는데 저는 그런 장모님의 매끈한 목덜미를 보고 두근거리는 제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장모님의 뒤로 가서 안아버렸어요. 장모님은 굉장히 당황한 목소리로 정서방 무슨 일이냐며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장모님을 쳐다보는 제 눈빛이 장모님을 항상 원하고 있었다는 걸요. 서로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다른 감정들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걸요. 그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그 이후로 저희는 조금씩 서로의 손을 터치한다거나 조심스러운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냉장고에 있는 요플레를 꺼내 먹는데 요플레 위쪽에 묻어있는 요플레를 저는 따로 먹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식탁에 올려놨는데 장모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어머,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그러면서 제가 내려놓은 요플레 뚜껑을 핥아드셨어요. 저를 쳐다보며 끈적한 눈빛을 보내셨는데 무언가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는 장모님과 저 둘뿐이어서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심장이 많이 두근거렸어요. 장모님, 아깝게 입술 옆에 요플레가 묻어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장모님에게 다가가 요플레와 함께 키스를 했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 저희는 주방 옆종 다용도실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좁은 다용도실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찰 정도로 장모님과 저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아내와 장인어른을 보기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모님을 향한 마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한테 엄청 다정하고 아직도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는 분인데 그럴 때면 저는 질투가 나 장모님을 더 괴롭히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6개월간 미래를 즐겼어요. 장인어른이 이번에 전세 주던 집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모님과 함께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빠 최고라고 너무 감사하다며 들떠 이사 준비를 벌써 하더라고요. 가정 가구를 보고 주말에 백화점을 가자고 하며 들떠 있었어요.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겠죠. 장모님을 매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이 상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